1%의 영감을 깨우는 에디슨의 메모. 하마다 가즈유키. 저자는 도쿄 외국어 대학 중국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거쳐 국제미래과학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에디슨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시행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워터머니, 통화 등 다수가 있다. 저자는 전축과 추궁기 등 총 1300여 점을 개발해낸 발명왕 에디슨의 경우 그 탁월함이 그의 메모에서 나왔음을 직시하고 독자들에게 에디슨의 성공 철학을 느끼고 배우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한 유명한 에디슨의 말을 이 책에서 공감하게 해주고 있다. 우리는 천재 에디슨의 두뇌를 탐구해 가다 보면 성공에 이르는 확실한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주요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감춰져 있다. 갈고 닦으면 결국 빛을 발한다. 사실인즉 에디슨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내 두뇌는 썩어 있다며 바보 취급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 낸시는 아들의 가능성을 믿고 최대한 응원하고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년 에디슨의 거침없이 물어오는 질문에 그만 질려버린 선생님은 눈앞에 있던 다이아몬드 원석을 올바로 구별해내지 못한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 남들보다 배 이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에디슨은 사실 수많은 고민을 안고 인생을 산 사람이다. 만년이 되어 그는 회상하며 내 인생의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눈앞의 현상과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된다. 에디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야채 행상을 하며 돈을 벌기도 하고 열차에서 신문을 파는 등 어려서부터 장사 수완을 발휘했다. 돈의 귀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훗날 성공한 다음에도 식사나 의복에 돈을 낭비하는 일도 결코 없었다. 한 가지 일로 깊이 고민한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편이 더 좋은 영감을 떠올릴 수도 있다. 에디슨은 관심의 안테나를 항상 여러 방향으로 펼쳐 놓는 것을 신조처럼 여기며 살았다. 왜냐하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뜻밖의 방향으로부터 날아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실에는 항상 60여 가지에 달하는 프로젝트 진척도가 걸려 있었다. 근력이나 뇌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감퇴될 뿐이다. 에디슨은 이 부분에 꽤나 민감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바라는 바는 딱 두 가지였다. 발빠른 움직임과 기억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부하 신입사원 채용할 때 기억력을 가장 중요한 선발 조건으로 삼았다. 그러나 조건에 맞는 응시자는 매번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에디슨은 12살 때 사고로 청력을 잃었다. 그런 연유로 이따금 두세 마디의 말만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비관 따위는 결코 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귀의 이상을 감지했을 때부터 독서에 몰두했다. 때문에 귀가 정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추궁기나 전화 발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단점을 장점으로 역전시킨 결과였다. 한 가지 생각의 열매를 맺으려면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린다. 때로는 25년이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종구를 발명할 때는 재료를 찾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도 다른 발명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났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가 강조하는 성공의 방정식은 야심, 창조력, 주야불문한 의욕의 총체적인 힘이다. 이 가운데서도 야심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다. 앞날의 전망이 어두울 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만을 논해야 한다. 에디슨은 부하 직원이 거듭되는 실험의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을 때도 전혀 희망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이튿날이 되면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부하들을 격려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격려했다. 회사의 밝은 에너지만 발산시켰다. 독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일이다. 에디슨은 젊은이들에게 책과 관련지어 충고를 했다. 여러 종류의 책 가운데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을 잘 선별해서 읽어라. 진정한 걸작은 많지 않다. 저자가 사물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 좋은 책이다 라고 했다. 그에게 독서는 일 그 자체이기도 했다. 다른 연구자의 활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문제로 벽에 부딪혀 있는가를 살폈다. 그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에게 독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사고하는 일을 귀찮게 여겨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내려 한다. 에디슨은 많은 사람들이 일이나 인간관계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탓하는 경우를 준엄하게 꾸짖곤 했다. 또한 그는 말했다. 자기 머리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는 신체를 단련하는 사람은 많이 보았는데 그들은 두뇌도 신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고 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